김호중 8시간 고강도 밤샘 조사. 블랙박스 메모리는 어디로 갔나? 자, 간밤 사이에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려 8시간 고강도의 밤샘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본인이 출석하여서 내가 운전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다 쏟아냈던 김호중 씨입니다. 그럼에도 왜 8시간의 고강도 밤샘 조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 김호중 씨는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8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요, 김호중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에 음주 측정을 받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랙박스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 입장에선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실예로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아주 황당합니다. 경찰 측에선 김호중 씨 출석하세요. 수차례나 전화와 문자. 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다 17시간 만에 출석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경찰 측에선 사실 9일 밤 11시 40분쯤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가해 차량을 보고 소유자가 김호중 씨라는 걸 바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검색하면 이 경찰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소유자가 바로 판별이 되죠.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차례 또 문자를 보내고 그래도 대답이 없어 전화를 걸었지만 김 씨는 바로 경찰서에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2시간 뒤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자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 때 김호중 씨가 운전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자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매우 이상한 거죠. 그리고 김호중 씨는 정작 17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0분에 출석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했는데 당연히 음성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쏟아집니다. 이 위드마크라는 건요, 자신이 언제 술을 마셨고 그 이전 시간대까지 하나하나 계산을 해 나가면서 이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드마크가 예전 기사를 보면요,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이 위드마크 공식이 자칫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들이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근거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위드마크 공식이요,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인지를 추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17시간 만에 출석한 김호중 씨 몸 안에 과연 얼마나 알코올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 음성 결과가 나올 정도라는 건 거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마크라는 공식을 통해 역순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 알코올 농도가 너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경우 재판에서 오히려 음주운전 용의자에게 유리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음성이 남은 것도 아니죠. 거기에 블랙박스는 사라지고만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가 이 위드마크 공식에서도 계산해 봤더니 나는 그 당시 때 술을 마신 게 아닌 게 맞는데 라고 나와버리면 나는 무죄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블랙박스가 매우 중요한 자료였는데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 씨가 블랙박스도 없어요 라고 하니 이 경찰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 강제수사로 전환해야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당시 때에 이 CCTV 영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김호중 씨가 이렇게 증거들을 짜집기 했다라는 의혹조차 밝혀내기가 어떻죠? 쉽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보면 이 멀쩡히 가던 차가 아예 중앙선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택시를
타고 넘어가며 차가 들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났으니, 그리고 나서 냅다 도망을 가서 매니저에게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니저는 2시간 만에 김호중 씨가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자진 출석을 했고, 김호중 씨는 집에 가서 잠자다가 17시간 뒤에 경찰서에 나와서 음주운전 측정을 받았다. 누가 봐도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하던 꼼수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게 문제인데, 블랙박스도 사라졌으니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뺑소니 혐의를 기준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아마 김호중 씨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영장을 신청한 거지 아직 확정난 건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상당수 허가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가가 나지 않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가 경찰 측에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요, 뭐 증거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블랙박스만이 아니라 김호중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혹부터 그날 술을 마셨다라는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위증죄를 묻게 됩니다. 사실 지금 김호중 씨의 매니저마저도 양심 선언을 한 상태, 폭로를 했다, 이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위증죄까지 묻게 되면요, 가중처벌이 돼요. 위증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김호중 씨 쉽게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호중 씨가 그럼에도 공연을 강행하고 사실 계속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뺑소니는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명백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팬덤입니다. 김호중 씨의 팬덤은요,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가수의 길을 살려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김호중은 공연을 강행하고 팬들은 총공 응원에 나섰다. 뺑소니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니 흔히 말해 많은 대중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응원할 수 있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호중 씨의 소속사 측은요, 여전히 남아있는 공연 일정을 다 강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호중 씨의 팬들 또한 김호중을 향한 응원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김호중 씨의 응원이 조금 빗바래지고 있다라고 해요. 김호중 씨가 콘서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8일, 19일에도 있고요. 23, 24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을 보고 해당 사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압수수색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결과까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연을 강행하는 모습들, 특히 김호중 씨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대중들이 볼 땐 김호중 씨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결과를 관망하고 있는데, 이 팬들은 계속 콘서트 해라, 소속사도 콘서트 강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버리니 사실 다른 연예인들이 만약 이런 음주운전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지금 자숙은커녕 오히려 모든 걸 강행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매니저가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는요, 끝없는 폭로를 쏟아냈던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당시 때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는요, 끊임없이 뭐 병역 비리부터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3만원, 5만원 사이에 베팅을 했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소속사에서 밝히면서, 그 이후로 뭐 친모의 녹취록이다 라면서 타 가수를 비방하는 음성까지 전 매니저가 전부 다 악의적으로 공개했다 라는 이야기가 당시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팩트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좀 결과가 일단락 지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끝없는 구설수에도 김호중 씨의 팬들은 등을 돌리지 않았다란 얘기예요. 똘똘 뭉쳤다라는 겁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김호중 씨의 팬들은요, 김호중 응원해, 김호중 사랑해 등의 실시간 검색어를 띄우며 그를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김호중 씨가 모든 걸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김천시는요, 김호중 씨의 경찰 조사를 통하여 관광객이 감소할까 우려된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사실 이 김천시는요, 김호중 씨를 보러 오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있었던 곳입니다. 김호중 씨의 관광문화예술 컨텐츠로 인기가 컸었는데 지금 압수수색까지 한다라고 하니 이거 김호중 씨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과연 올까라는 걱정을 김천시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평소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애주가였다라는 증거들이 하나둘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송가인 씨와 함께 태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김호중 씨였는데, 이 당시 때 보면 바리바리 싸운 치마 안에 이 페트병에 들어있는 소주병이 무려 4병이나 발견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김호중 씨가 굉장한 애주가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려 4병이나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김호중 씨가 정말 그냥 뺑소니로만 바라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장면이 정말 음주운전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이 맞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지배적인 상태이기도 한데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땐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껏 나와 있는 이 자료들만 놓고 봐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의견 내용들 매우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쿵 소리가 냈고, 그 다음에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풀악셀을 밟았다. 이 운전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호중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호중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이 점점점 수면 위로 많이 떠올라 버린 상태입니다. 블랙박스도 은폐했다라는 이야기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직접 입을 열었다라는 이야기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리에서 내리지도 않고 풀악셀을 밟았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김호중 씨 차량입니다. 이게 바로 사고가 나는 택시로 보여져요. 영상을 보면 꿍 보이십니까? 거의 뭐 차가 아예 들려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지금 어느 정도로 김호중 씨가 운전을 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여기가 중앙선이 버젓이 있는 좁은 2차선 도로인데 이 택시가 뻔히 보이는데 왜 김호중 씨가 오다가 갑자기 그냥 들이받은 게 아니라 아예 올라타 버렸죠. 자, 중요한 건 이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앞에 뭐라고 했죠? 안 내리고 풀악셀을 밟았다. 압구정동에 있는 이 CCTV 맞은편에서의 모습까지 공개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렇게 상대 차량을 올라탈 정도로 심각하게 충돌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에서 내려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상대방을 살펴보잖아요.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콘서트 준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콘서트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콘서트 준비 중이면 더더군다나 피해 차량을 살펴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쿵 받고 나서 잠깐 멈춰서더니 이게 불과 1초 있었을까요? 그대로 풀악셀로 도망갑니다. 풀악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내뺐다는 얘기예요. 왜 저렇게 했어야만 할까요?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님에도 왜 저렇게 도망갔어야 할까요? 오죽했으면 당시 목격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풀악셀로 가시더라고요. 우왕 소리가 엔진음이 크게 들릴 정도로 세게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사고 발생 2-3시간 뒤에 경찰서를 찾아갔고 내가 운전했다라고 거짓 자백을 했죠. 매니저는 심지어 김호중 씨가 입고 있던 옷까지 입고 경찰서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차를 박은 건 박은 건데 왜 이렇게 차를 박고 나서 매니저가
갑자기 김호중 씨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나타났을까요? 두 사람은 차량에 같이 탑승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 기사들로 살펴보면 김호중 씨 혼자 차에 타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경찰서에 이날 출석을 하여 자수를 했다. 그것도 거짓 자수죠. 기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뺑소니와 음주를 부인한 김호중, 사고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충돌했는데 이 사건 영상 사실 CCTV가 일파만파 번졌는데 다들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평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도피를 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도피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도망간다 한들 CCTV에 안 잡히는 곳이 없는데 왜 김호중 씨는 이렇게 도망을 갔어야만 할까요?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던 김호중 씨. 분명히 매니저가 내가 처리하겠다. 경찰서에 자수했지만 김호중 씨가 직접 차후에 경찰서로 가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언제 음주 측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시점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호중 씨 소속사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김호중이 아닌 A씨 매니저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즉 소속사 측은 이 매니저의 거짓 자수를 알게 된 김호중 씨가 오히려 차후에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호중의 의도와 달리 이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자다라고 거짓 자수를 하여 사태를 키웠다고 읽힐 수 있는 해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바라볼까요? 일각에서는 마치 매니저가 과잉 충성에 의해 독단적으로 버렸다라고 쳐도 사고 이후 김호중 씨의 대응에 대해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당사자였던 김호중 씨가 사건 현장을 떠났다라는 점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집에 가서 잠자고 사고 다음 날인 10일 날 경찰서에 가서 음주운전 조사를 했는데 뭐 당연히 검출될 게 없죠. 하루가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꾸 소속사는요,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를 낸 게 맞고 그 다음날 오후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음주 측정 시기를 말하지 않았고 경찰계와 연예계 안팎에선 술을 다 깨고 음주 측정을 받으면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와중에 김호중 씨 옷까지 입고 교통사고에 자수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뭔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을 하는 누리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호중 씨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만약 사고가 났다. 이거 현장 적발되면 음주운전 취소만이 아니라 김호중 씨 본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콘서트와 거의 뭐 월드 클래식이잖아요. 최근 체조경기장에서의 콘서트도 23, 2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는 건 당연하고 음주운전 하면 연예계에서 퇴출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이 김호중 씨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현장에서 잡히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급하게 골목길로 차를 빼서 도망간 김호중 씨는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고 매니저가 이 당시 때 김호중 씨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빨리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먼저 하겠다. 그리고 다음날 술 다 깨고 와가지고 경찰 조사 받아라. 그러면 음주 측정이 안 될 거 아니냐. 그 당시 때는 매니저인 내가 괜히 운전한 것처럼 걱정이 돼서 거짓 자수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호중 씨가 그 다음날 와서 사실은 내가 운전했다 라고 하면 그냥 뺑소니에서 끝날 수 있다. 이런 가정 어떻습니까? 자, 이런 가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려면요. 김호중 씨의 이 차량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과연 어디에서부터 김호중 씨가 집까지 가게 됐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보통 음주운전 이 조사를 하면요, 수사관들이 이 차량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까지 따집니다. 만약 김호중 씨가 술집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술집 내부에 CCTV를 뒤져서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를 볼 것이고, 만약 김호중 씨가 일반 가정자택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자택 누구 집에 갔었고 그 지인과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증언 여부까지 아마 직접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죠. 왜 굳이 김호중 씨 옷을 입고 자수를 했습니까? 이건 마치 혹시라도 CCTV에 김호중 씨가 이날 검정색 옷을 입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옷을 입고 내리는 모습이 다른 CCTV에 포착이 됐을 때 이거 김호중 당신 맞잖아 라고 경찰이 말하면 아닌데요? 이거 매니저인 제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전데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서지 않습니까? 왜 옷까지 맞췄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의혹스럽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호중 씨에게 지금 범인 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입건 조치가 됐어요. 입건이 됐다라는 건요, 구속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제대로 경찰서에 수사 시작이 됐다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서에서는 지금 조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자진자수했다라는 매니저는요, 약 2시간 이후,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후, 참 빨리도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거짓말을 했고, 이튿날 오후 김호중 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인정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이때 음주 측정했던 당시 시간이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17시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7시간이 지난 이후에 음주 측정을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김호중 씨는요, 블랙박스 안에 있었던 메모리까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블랙박스, 차량용 카메라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저장된 메모리 칩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졌대요. 그게 왜 사라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보면 이튿날, 그러니까 다음날 김호중 씨가 경찰서를 갔는데 보니까 차량 내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빠져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김호중 씨 측은 뺑소니와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 측은요, 김호중 씨를 상대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어쨌냐, 음주운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출석하는 것도 이상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왜 없어졌을까요? 만약 김호중 씨가 정말 자신이 운전했는데 음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그 영상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나 술 안 취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한 건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했고, 경찰은 당일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만약 술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거기에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 수사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철 변호사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몇 대 몇 블랙박스 분석하는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문철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소주 한 병 마셨는데 몇 시간대에 운전하면 괜찮을까요?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는요, 그로부터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랍죠? 왜냐면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운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주 한 병당 약 10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도 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제일 안전한 건 10시간이 지났을 때, 2병을 마셨으면 20시간 이후에, 3병을 마셨으면 30시간 이후에 운전해야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는데, 김호중 씨는 무려 17시간 뒤니까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었다 하더라도 음주 측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서에는 바로 간 거냐? 다음날 간 거면 술 다 깼을 텐데
말이 되냐? 당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음주 측정하면 당연히 안 나오지. 말이 되냐? 다음날 음주 측정이 무슨 소용이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명확하게 의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김호중 뺑소니 조사에도 공연 강행한다. 우리는 아티스트를 지킬 것이다. 이 소속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팬카페에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김천,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공연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게 여론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입건 파문에도 자숙 없는 활동을 강행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좋게 봐서 김호중 씨와 소속사의 주장이 다 맞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더라도 뺑소니는 100% 맞잖아요. 그러니 사건 입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니저가 자신의 옷을 입고 거짓 자수를 하고 17시간이 지난 뒤에 본인이 가서 음주운전 측정을 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누가 봐도 의혹이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유명 연예인일 경우 자숙의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자숙 없이 활동을 강행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대중분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어떠신지도 의견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이 드디어 긴급 입수됐다라고 알려진 CCTV 영상입니다. 김호중 씨가 택시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했다. 음주운전이다. 운전자를 바꿔치겠다. 정말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면 이 흰색 차량이 바로 김호중 씨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살짝 틀어보면 이것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도로라고 하는데요. 쭉 달려가던 차량이 뭐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더니 뒤에 있는 택시를 받아버렸죠. 보셨습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택시하고 그대로 들이받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사실 중앙선에서 그대로 가서 이 박아버리는 모습이 우리 일반인들 눈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박은 것도 아니고요.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박는 순간을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거의 차가 아예 들렸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박았다라는 건 뭐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나 내가 운전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음주운전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김호중 씨가 이렇게 차를 들이받고 나서 그냥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다른 영상들에서도 쭉 나오는 대목이긴 한데 이 김호중 씨가 그냥 차를 받고 멈춰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차량을 끌고 가서 골목 쪽으로 차를 주차한 채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영상인데 자세히 보면 김호중 씨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이 흰색 차량. 앞에서 바로 이 장면에서 차를 들이받고 나서는 바로 김호중 씨가 골목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를 받고 일직선 도로를 쭉 따라서 가다가 차가 들썩일 정도로 받았던 김호중 씨는요. 그 이후에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빠르게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는 속도가 거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차를 받았으면 우리 상식적인 선 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브레이크 밟고 그 자리에 딱 멈춰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김호중 씨는 그대로 차를 받고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그대로 달려나간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에서 빠르게 진입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잡혔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그대로 진입해서 들어가 버리죠.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보이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여담이지만 이 김호중 씨의 차량
국내 국산차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외제차로 판명이 났고 제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 벤틀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고급 수입차입니다. 이 차량인데 여기선 파란색이지만 김호중 씨의 차량이 흰색이라는 점만 다를 뿐 가격은요 무려 시작 가격이 2억 6천만 원대에서 3억 4천만 원대까지 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비싼 차량입니다. 물론 김호중 씨 그 정도의 능력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명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입니다. 그대로 차를 받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서 왜 골목으로 들어가서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당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절대 아니다. 김호중 측이 밝힌 교통사고 도주의 전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호중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에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라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자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직접 경찰서로 가 음주운전 조사를 받았다라는 건데 매니저가 경찰 조사에서 먼저 운전은 내가 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이렇게 경찰에 말한 이유 역시 알지 못하겠다라는 김호중 측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매니저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매니저인데 갑자기 김호중 씨가 차 사고가 났다라고 새벽에 전화했다고 해서 경찰서로 뛰어가 내가 운전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황당한 건 김호중 씨 측이 주장하는 바예요. 매니저가 우리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의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김호중 씨가 최근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피해가 갈까봐 매니저가 희생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뭐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유 없는 행동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약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중 씨가 이렇게 골목에 숨어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숨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왜냐면 차를 박았었던 2차선 도로에는요 골목이 없습니다. 일직선 도로예요. 그런데 차가 들릴 정도로 박고 나서 골목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숨어 있는 게 아니면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황당한 점은 무엇이냐. 제가 전후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김호중 씨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들릴 만큼.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 매니저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이 했다라고 자수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호중 씨가 가서 첫 번째는 내가 운전 안 했다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주운전 측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니저가요. 이 골목에서 통화하고 있던 김호중 씨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김호중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니저가 그냥 경찰서에 따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호중 씨가 우리 매니저가 자기가 운전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라면서 경찰서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처음부터 내가 운전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운전 안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음주운전 측정을 하며 이거 뭐 아무것도 측정이 안 됐죠.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먼저 도망친 다음에 시간을 끌어서 음주 측정을 하고 대리운전을 누군가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던 사례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게 100% 김호중 씨와 똑같은 사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너무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왜 서로 찾아가서 매니저가 운전했다라고 말했는지 우리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말이 됩니까? 결국 어떻죠?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찾아가서 본인이 자수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A씨의 자수가 금세 거짓말로 드러났고 김호중 씨는 전날 밤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인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의심되는 건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로 내고 사라진 김호중 음주 측정을 왜 나중에 받았냐라는 겁니다. 제가 제시했던 의혹이죠. 그 사건 당시 때 음주 측정을 해서 정상으로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이거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당당한 입장인데 결백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사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김 씨가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하는 사이 경찰에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고 매니저가 따로 가서 경찰서에 자수했고 김호중 씨가 추후에 직접 경찰서로 가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는데 언제 음주 측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근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뺑소니 조사를 받은 김호중 씨가 이틀 만에 무대를 섰고 은근슬쩍 공연을 강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김호중 씨가 최근 11일, 12일에 고향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9일날 이 접촉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10일날 조사를 받았건 9일날 조사를 받았건 그 조사를 받고 나서 은근슬쩍 기사가 나기 전까지 이런 방구 이야기가 없다가 11일, 12일에 고향에서 콘서트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각에서는 분명히 차를 받고 사건이 터진 걸 알면서도 콘서트 일정에 지장이 생길까봐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실제로 보면요. 공연 때문에 도주했을 거다. 음주 맞지 않냐? 음주운전 맞는 것 같다. 김호중 씨 왜 이렇게 사는 거냐? 지금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음주 아니면 왜 뺑소니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주운전 안 했고 멀쩡한데 뭐하러 아무리 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상식적으로 신고하잖아요. 보험사 부르고 경찰서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그냥 그 현장을 이탈한답니까? 그 현장에서 매니저와 같이 경찰서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호중 소속 대행사에서요 폭로를 한 겁니다. 김호중 씨는 그 당일날 사고가 난 이후에 그냥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경찰서에 출석했다. 자,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사고 현장의 모습인데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차가 가서 차가 들릴 만큼 받아놓고 그대로 도주해서 골목에서 전화한 이후에 다음날 경찰서 출석했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 김 씨의 소속 대행사 측은요. 김호중 씨가 사고 다음날 바로 10일날 오후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맞다. 9일날 사고를 낸 게 맞다. 김호중 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서 언제 음주 측정을 받았냐고요. 경찰서와 연예계 안팎에서는요. 아니 다음날 경찰 조사 받은 거면 장난하냐. 술 다 깨고 음주 측정 받으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국민들과 팬들을 상대로 뭘 알고서 이런 입장문을 낸 거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는요. 이렇게 사고를 내고 나서 매니저에게 전화한 뒤에 집에 가서 잤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매니저가 전화를 받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속사도 모르는 그 이유로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라고 자수를 한 거고 그 다음날 김호중 씨가 가서 사실은 내가 운전했다. 그러면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김호중 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상식적인 선 내에서 너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